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건설 하도급 분쟁 사례. 건설 하도급 분쟁 사례. 즉 건설과 관련된 판례 사안, 그리고 특히 하도급과 관련된 판례 사안을 모두 정리한 책입니다. 다른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소송을 할 때 판례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냐? 어떤 법원이 판단을 할 때 다른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마디의 법리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판례를 한 번씩 언급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소송이 들어가면은 일단 관련된 판례를 모두 정리하는 습관이 있고, 건설과 하도급 관련해서는 사건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건설 관련 판례를 모두 정리하자라는 심정으로 책을 다 정리한 것입니다. 건설하도급 분쟁 사례. 공사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인 쟁점 및 판례들을 중고건설 회사 하도급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목차는 공사대금 채권의 성립 및 소멸과 관련된 거, 체결되었을 때 문제,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 그리고 공사대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3년의 소멸시효가 걸립니다. 두 번째, 추가 공사 및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분쟁. 여러분들 많이 추가 공사를 하거나 설계 변경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설계 변경이 적법한데 설계 변경의 동의를 받았냐, 그런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분쟁들에 관해서 대법원 사건들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선급금 관련 분쟁. 여러분들의 선급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도급인이 선급금을 주었다고 한다면 선급금의 효력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선급금을 줬다 해서 기속률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런 쟁점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언제 완성이 되는가, 그리고 언제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지체상금이 인정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한 공사 완성 여부와 지체상금이라는 제목으로 판례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건설 감정과 관련된 쟁점, 그리고 건설 사건은 감정이 워낙 많이 발생하고 있고 감정과 관련된 또 판례들이 많기 때문에 건설 감정과 관련된 사례들을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때때로 당하긴 하지만 도급계약을 해제당했을 때 해제와 관련된 어떠한 분쟁이 발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해제의 소급표가 제한되고 해제가 인정될 것인가, 그리고 해제 이후에 기성 부분 공사비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도급인이 마음대로 해제를 한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걸 모두 정리한 상태입니다. 하자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즉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와 관련된 사례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공사업자들은 유치권을 주장을 많이 하고, 또 공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유치권인데 이 유치권과 관련된 쟁점 모두 정리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무산재 분쟁에 대해서도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하도급과의 관계에서의 법적 분쟁, 특히 하도급법은 하수급인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법이기 때문에 하도급과 관련된 쟁점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그 쟁점들이 나타났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중지 가처분. 공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사중지 가처분이 인용이 돼버리면 굉장히 타격이고, 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공사중지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겠는가, 그와 같은 사례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사실 판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건설 하도급 분쟁 사례, 제가 쓴 책만으로도 웬만한 사건들은 모두 커버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책 구입은 필수입니다. 고맙습니다.